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혼여행 캐리어 바퀴 소리가 타일 위에서 멈췄습니다. 불이 꺼져 있어야 할 거실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신발까지 가지런히 벗어놓고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비번부터 줘. 이제 가족이잖아.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캐리어 손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는데 제일 먼저 들은 말이 통장 비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1통, 10통, 20통. 새벽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친척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돌렸습니다. 결국 100통에 가까운 전화가 쌓였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며느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텨냈는지, 그리고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채널에서 매일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결혼식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피로 연장 한쪽 구석에서 서윤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고 고개 숙이고 또 웃었습니다. 볼이 당길 만큼 웃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발에 걸릴 때마다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고 누군가 손을 내밀 때마다 두 손으로 맞잡았습니다. 서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는 사람, 누군가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맞춰주는 사람. 피로연이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고 있는 서윤에게 시어머니 박금옥이 다가왔습니다. 다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늘 그랬듯이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서윤아, 신혼집 열쇠 하나만 맡겨도 될까? 혹시 모르니까. 비상 상황 때 써야지. 찝찝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살짝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직 하객들이 남아 있었고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서윤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드리자. 오늘만. 서윤은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웃으며 건넸습니다. 박금옥은 열쇠를 받아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잘 쓸게. 그게 끝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그냥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서윤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서윤은 회사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고 본래 담당자가 아닌 서윤에게 일이 떠밀려 왔습니다. 서윤은 제가 할게요라는 말을 너무 빨리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나서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10통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신혼여행인데 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걸까?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아닐 거야. 밖에서도 만만하게, 집에서도 만만하게. 서윤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공항에서 민재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우리만의 시간이구나. 하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 무거웠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열쇠가 어딘가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이었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민재가 서윤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이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습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서윤아, 비번 생각해봤어? 신혼여행 첫날 밤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 남편과 나란히 앉아있던 그 순간에 들려온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시어머니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별말 없이 끊어졌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민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엄마 원래 저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다음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던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서윤은 매번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민재는 매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위로였는데 세 번째쯤 되자 그냥 넘기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신혼여행은 아름다웠습니다. 풍경도 음식도 날씨도. 하지만 서윤은 그 아름다움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 반쯤 걸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행은 있는데 휴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서윤은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또 물어보실 거야. 비번 결정했냐고. 어떻게 해야 하지? 민재에게 물어볼까? 하지만 민재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편안하게. 서윤은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국하던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데 민재가 서윤의 캐리어를 대신 끌어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쉬자. 피곤하지? 서윤은 응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신혼집이 있는 곳. 이제 돌아가면 우리만의 공간이 기다리고 있겠지. 서윤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파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서윤이 건넨 열쇠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윤아, 비번부터 줘. 이제 가족이잖아.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채 10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놓지 못한 채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금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비번이 뭐야? 어서. 다그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걸 묻는 말투였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짧고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데 온 힘이 필요했습니다. 박금옥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인데 왜 숨겨?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민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아직 벗지 않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박금옥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내일까지. 그렇게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유는 그제야 캐리어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손바닥에 손잡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유는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2시였습니다. 3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시누이 오민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나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친척이었습니다. 돌아가며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유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계속 빛났습니다. 진동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서유는 휴대폰을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그래도 진동은 들렸습니다. 민재는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게 아니라는 걸 서유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97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처음 보는 번호들. 밤새 돌아가며 전화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서유는 화면을 보며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통장 비번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새벽까지 전화를 돌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퇴근하고 나서 생각하자. 하지만 회사에서도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회의 중에도 서유는 진동을 끄고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만 해도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서유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늘도 안에 누가 있는 건 아닐까?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유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서윤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서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에 저 서랍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안에 있던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던 파일이 꺼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파일이 원래 자리에서 비스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박금옥이 나왔습니다.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아, 왔어? 청소 좀 해주려고. 며느리가 바쁘니까 내가 좀 해줬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었습니다. 내 서랍이었습니다. 내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허락도 없이 들어와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청소라는 이름으로. 박금옥은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번 생각해봤어? 오늘은 알려줘야지.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을 보더니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한 번만 알려드리면 이게 다 끝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서윤에게는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냥 한 번만. 이게 다 끝나. 서윤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머니 편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재가 아니었습니다. 설득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사람이 지금 서윤에게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박금옥과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인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약하고, 내가 이삿짐 날랐고, 내가 하나하나 정리한 집인데, 서랍 안에 뭐가 있는지 누가 허락했다고, 통장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려줬다고.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서윤은 꾹 눌렀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무엇보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한참 후 민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가셨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말할게. 다음엔 내가 막을게.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엔 막겠다는 말은 이번엔 막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열쇠를 건네던 날부터였을까?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였을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매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겠지 확인하듯이. 다행히 사흘 동안은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또 열릴지 모르는 문이었습니다. 민재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윤도 민재도 그 이상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이 베란다에 나와 빨래를 걷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서윤 씨, 저 채린이에요. 형님. 동서였습니다. 큰 형님 오준서의 아내 한채린. 평소에 연락이 잦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채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잠깐 통화 괜찮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윤은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있는 민재가 듣지 못하도록 채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똑같은 요구 받았어요. 통장 비번.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채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비번요? 안 됩니다. 그 한마디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직접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길래 똑같이 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님이 저한테 통장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꺼내셨어요. 서윤은 베란다 난간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서윤 씨, 이건 우리 집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누가 말을 잘 듣는지, 누가 쉽게 통제되는지 보는 거예요. 만만한 며느리 테스트. 제가 단호하게 나가니까 어머님이 저는 포기하신 거예요. 대신 서윤 씨한테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재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온화하다는 것, 분위기를 맞춰준다는 것, 참는다는 것, 서윤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채린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 번만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 달라져요. 근데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려요. 그게 이 집의 방식이에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한동안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빨래가 흔들렸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착하고 순해 보였기 때문에, 말을 잘 들을 것 같았기 때문에, 서윤은 처음부터 그렇게 읽혔던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전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채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말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통화 가능하면 연락 주세요. 서윤은 점심시간에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사 건물 옆 계단 구석에 서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린이 바로 받았습니다. 서윤 씨, 이건 제가 말해도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서윤은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빚 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린이 계속했습니다. 미용실 폐업하면서 생긴 거예요. 본인 명의로요. 사채 쪽이라 이자가 붙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형님한테 들었어요. 2,500만 원.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비번, 월급 관리, 가족이니까 투명하게. 그 말들이 전부 다르게 읽혔습니다. 서윤 씨가 통장 비번을 넘기면 매달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지 다 보이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빠져나가면 티도 잘 안 나고 어머님 입장에선 며느리가 모르게 충당하려 하셨던 것 같아요. 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포장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투명해야 한다는 말도, 우리 집은 원래 그렇다는 말도,
관리해주겠다는 말도 전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윤의 월급으로 시어머니의 빚을 갚는 것. 채린이 말했습니다. 채린 씨가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계속 당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단 위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점심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회계사였습니다. 숫자를 보면 구조가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면 어디서 새는지 찾아내는 것이 서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에서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보였습니다. 2,500만 원짜리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 통장을 관리하고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고 서윤이 눈치채기 전에 끝내는, 그것이 박금옥이 신혼 첫날부터 움직인 이유였습니다.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잡은 자리였습니다. 서윤도 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또 압박하려는 자리일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달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가죠. 저도 준비할 게 있으니까. 온화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옥, 시아버지 오병수, 시누이 오민지 부부, 큰 형님 오준서 부부까지. 서윤이 민재와 함께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 박금옥이 운을 뗐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서윤이가 통장 비번을 안 알려주고 있어. 가족인데 이게 맞는 건지 다 같이 얘기해 보려고.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비번이 뭐 어때서. 가족끼리 그 정도는. 우리 때는 다 그랬는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을 향한 말들이었습니다. 서윤은 듣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다 공개하죠. 술렁임이 멈췄습니다. 박금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채린이 건네준 자료였습니다. 박금옥 명의의 사채 독촉 내역 2,500만 원. 어머님 것도 공개하시죠. 가족이면 투명해야 하니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종이 위에 멈췄습니다. 그때 민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 빚이야. 실토였습니다. 민재 스스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금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누이 민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서윤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월급은 우리 가정의 안전망이에요. 어머님 빚 갚는 돈이 아니에요. 박금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생긴 빚이에요. 저는 알지도 못했고요. 가족이라는 말이
제 동의 없이 제 돈을 가져가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박금옥이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차갑게, 그렇게 나오면 이혼이야. 내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할 거야. 서윤은 잠깐 박금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두 글자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금옥이 굳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얼굴이었습니다. 친척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민재가 서윤 옆으로 한 걸음 옮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내 통장은 아내가 관리해요. 그리고 제 빚은 제가 갚을게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민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박금옥이 뭐라고 했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운전하고 서윤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지나갔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자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내가 했어야 할 말이었어. 서윤은 창밖을 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윤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열쇠 돌려받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은 옆에서 들었습니다. 엄마, 열쇠 돌려줘요. 우리도 신혼부부고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재가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열쇠를 두고 갔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퇴근한 서윤이 현관 앞에서 그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작은 금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설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소리가 났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누군가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이제 없었습니다. 서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각자 계좌를 유지한다. 공동계좌 하나를 만들어 생활비를 함께 낸다. 외부의 어떤 요구도 두 사람의 합의 없이 응하지 않는다. 세 줄이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이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이러는 법이 없다고, 며느리가 집안을 흔들었다고. 서윤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며느리예요. 하지만 어머님 소유가 아니에요. 제 통장 비번은 제 인생 비번이에요. 그 선은 앞으로도 지킬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었습니다. 서윤이 선택한 끝이었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민재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온화하게 살아온 세월이 약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경계를 긋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경계가 생겼다는 것을, 도어락에 새로운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서윤만 알고 있었습니다.